통상의 패러다임이 정말 예전에 보지 못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정상 통화하면서 그 조선산업 쪽의 그 협력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런 게 딱 그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위반이다, WTO 위반이다. 물론 제기는 하지만 그걸로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입니다. 지난 7일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우리나라에서는 망했다라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지막지한 통상 압력을 당한 경험 때문인데요. 싫든 좋든 트럼프 2.0은 현실이 됐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통상은 무역의 룰을 정하는 작업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상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역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맞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온 통상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주인공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트럼프 2.0 이란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드리우면서 누구보다 주목받는 이들이 이들 통상교섭 본부장들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주요 본부장들을 릴레이 인터뷰했습니다. 전날인 11일에는 이들 전직 통상교섭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있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릴레이 인터뷰와 전날 좌담회를 종합해서 전직 통상교섭 본부장들이 콕 집어 전하는 트럼프의 4대 협상 스타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대 변화, 우리나라의 4대 대응 전략을 딱 10분간 요약해 드립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통상이 산업정책의 보조 수단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 정책일 거라고 단언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7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최근에 직접 싸워본 인물답게 트럼프의 협상 전략과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힙니다. 트럼프 1기 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자신들의 정책을 워커 포커스드 트레이드 폴리시,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이라고 불렀는데요. 기업의 이윤 향상보다 미국 근로자 계층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재건, 대중경제 강화 등 지난 8년간 미국이 집권 정당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밀어붙인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보편관세 도입은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때린다라는 이 과격한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라도 설마 저걸 하겠어? 라고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데요. 여한구 전 본부장은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보편관세 도입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관료들을 만나보면 1기 때도 공약 대부분을 실행한 만큼 허풍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선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당한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이 또 한미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전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입을 모아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마다 한미 FTA를 콕 찍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 한 번도 한미 FTA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은 보편 관세가 한국, 중국, 멕시코 등 당면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그물이라면 한미 FTA 같은 개별 FTA 협상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낚싯대다. 여러 나라와 현안이 산적한 미국은 한국 국회 비준 등 절차가 수개월 걸리는 FTA 재협상보다 먼저 신속한 보편 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하는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칩스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전직 본부장들은 입을 모읍니다. 두 법안 덕분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 대부분이 트럼프 공화당의 표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서 있습니다. 머스크 팩터, 머스크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들 합니다.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있는 한 전기차와 배터리 등 연관 산업은 머스크 요인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먼저 트럼프의 협상 전략과 스타일을 살펴봅니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 나라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이라고 합니다.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이고 상관없이 상대국을 평가하는 최우선 기준이 무역 수지라는 건데요.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트럼프가 가장 애용하는 수단이 관세입니다.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수단이자 상대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요하는 도구입니다. 냉전 시대였던 1986년을 마지막으로 했던 무역 확장법 232조. 232조란 모든 수입 철강제의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이 법안을 2017년 다시 꺼내든 게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도 통상관료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수단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예상 밖의 카드였는데요.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안을 연계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도 트럼프식 협상 전략입니다. 통상 협상을 하다가 느닷없이 불법 이민 문제를 연계시킨다거나 마약 대책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보통 협상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자,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얘기해봅시다, 검토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을 쓰잖아요. 이런 시간 끌기 작전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게 트럼프 협상 전략의 특징입니다. 자, 이달 말까지 답 안 주면 바로 보복 조치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상대를 매우 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해 이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전략을 통해서 개별 협상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뒤에 자, 이 중에서 2달 안에 우리한테 협상안 먼저 가져오는 나라들은 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각 국을 이렇게 서로 갈라놓는다는 거죠. 상대방을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각계격파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우리도 맞받아치는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속전속결형이라면 우리도 속전속결로 맞서야겠죠. 2017년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최대한 빨리 응해서 3개월 만에 한미 FTA 개정 협정을 타결지었습니다.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 작은 승리를 주고 실속을 차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와 반대로 시간을 끌었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USMCA에서 멕시코는 훨씬 불리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이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산업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공급망과 교역을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런 전환의 동력이 사라지고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야 한다고 전직 본부장들은 조언합니다. 트럼프가 예상 밖의 카드를 연계하는 전략을 자주 구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틀을 깨는 연계 전략을 구상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통상의 범위를 통상으로만 좁히지 말고 자동차와 방산협력을 엮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의 제안을 들어보시죠. 한국 기업들의 그 미국에서의 위상이 이 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든 배터리, 전기차 이런 데 있어서 사실 한국 기업 없이는 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선이라든지 군수산업, 그리고 원자력, LNG, LPG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윈윈의 협력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은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포착해서 정부에 알려준 덕분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협상에 나선다면 보편관세 면제 등의 요구사항 우리나라가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이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는 오늘날의 미국을 포트리스 아메리카, 요새 미국이라고 부른다는데요. 티셔츠나 신발 같은 저부가 가치 상품을 제외하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자, 여한구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이 포트리스 아메리카의 관세 장벽을 넘기만 하면 중국 기업과 경쟁 없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들이 더 이상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니까 미국 시장 안에만 들어가면 중국과 경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전기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달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현지 기업 M&A,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직 통상교섭 본부장들의 조언입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